편의점 알바하는 친구가 있어요.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버스도 없어서 걸어서 집에 가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최저임금 오른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나 자를 것 같아서 무서워.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올리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올리면 망한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진짜 데이터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같이 한번 봐요. 먼저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갈게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표를 보면 2025년 최저시급은 1,030원, 2026년은 1,320원으로, 2024년 9,860원에서 연도별로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6천 원이에요. 맞냐고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예 없으면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바닥을 매년 조금씩 올려온 게 지금 이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인상률이 2025년 1.7%, 2026년 2.9%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 숫자가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이 인상이 몇 명한테 영향을 미치냐? 통계청 부가조사를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근로자가 약 334만 7천 명, 전체 임금 근로자의 1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편의점, 카페, 마트, 식당, 청소도둑. 이름이 잘 불리지 않는 일자리들이에요. 그 사람들 월급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이분들은 소득이 생기면 바로 씁니다. 여윳돈 생겼다고 주식 사거나 저축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장 필요한 곳에 써요. 식비, 교통비, 아이 학원비. 그 돈이 동네 경제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고소득층이 돈을 더 벌 때와는 경로가 달라요. 저임금층의 소득 증가가 내수를 직접 자극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듣는 반박이 나와요. 그러면 물가 올라서 다 소용없잖아요.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0% 올렸을 때 전체 물가는 0.2, 0.4% 정도만 오르는 것으로 추정돼.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가 폭등한다는 식의 단순한 공포는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10%를 올려도 물가는 고작 0.4% 미만이에요. 공포와 데이터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상률이 2, 3%대인 걸 생각해보세요. 물가 충격은 더더욱 작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곳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최저임금 올리면 인플레이션 온다로 직결시키는 건 숫자가 뒷받침해주지 않아요. 그럼 고용은요? 2018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을 때 고용 참사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무섭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시기를 실제로 연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등 이후에도 통계상 고용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유의한 고용 감소 없음. 이게 KDI 연구가 직접 쓴 표현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 고용 지표가 흔들린 건 최저임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업황, 경기 사이클이 겹쳤던 시기예요. 하나의 원인으로 모든 결과를 설명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반전이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볼게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한국은행 제조업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제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과 생산성의 방향이 갈릴 수 있다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은 사람을 갈아 넣는 방식 대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돼요. 자연스럽게 설비 개선이나 공정 혁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업종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소규모 자영업처럼 그 여력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도 방향성은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KDI는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를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고 보면서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중이 73% 수준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임금 하단이 올라가면 전체 분포가 압축돼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의 몫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이게 분배 개선이고 장기적으로는 소비 기반을 넓히는 방향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는 2020년 약 24만 명에서 2024년 272만 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시급은 8,590원에서 9,86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흐름이 갑자기 역주행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올라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신호를 봐야 할까요? 긍정론 시각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 세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인상 속도가 얼마나 완만한가를 봐야 해요. 2025년 1.7%, 2026년 2.9%. 이 정도면 기업도 자영업자도 적응할 여지가 있어요. 올리면 망한다의 핵심은 인상 자체가 아니라 과속이에요. 2018년이 그 케이스였고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두 번째, 저임금층 실질 구매력 변화를 봐야 해요. 월급이 조금 올랐더라도 물가가 그 이상으로 치솟으면 의미가 없어요. 연구에서 나온 대로 물가 상승이 제한적이라면 실질 임금은 조금씩 오르는 방향이에요. 그게 저임금층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길이에요. 세 번째, 분배 지표를 봐야 해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지, 임금 하단이 올라가면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지, 이게 실제로 개선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논쟁에서 중요한 건 올릴까 말까의 흑백이 아니라 어느 속도와 어느 수준에서 올리면서 어떤 보완책으로 저임금층의 소득과 일자리를 동시에 지킬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 속도의 인상은 공포가 그리는 그림만큼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함께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일하고 걸어 집에 가는 그 친구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방향. 저는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